안녕하세요. 음악 커뮤니케이터 가치입니다. 오늘 싱어게인 3의 8화 리뷰입니다. 이 방송이 관심이 많은 만큼 매 시즌마다 심사평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요. 저번 방송에서 윤종신님의 심사도 논란이 되었어요. 그 46호님과 56호님의 대결이었던 것 같은데요. 4대4로 동률이 나와서 심사위원분들이 합의를 할 때 윤종신님은 46호를 선택하시면서 56호를 선택했던 분들과 의견 차이가 보였거든요. 지금 특히 온라인에서 떠돌고 있는 장면은 윤종신님이 56호는 오늘 잘한 것 같다라고 하면서 46호를 선택하셨는데, 코드쿤스트님이 오늘 56호님이 잘한 거면 56호를 선택해야 하는 거 아니야? 라는 그 짤이에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46호님이 선택이 되었고, 윤종신님이 워낙 나이가 많기 때문에 의견을 나이로 밀어붙였을 거라는 막 그런 추측성 이야기도 돌고 있는 건데요. 제가 이 장면을 리뷰했을 때 저는 46호분을 선택하면서 아마 이후 무대에서 더 이제 놀라운 무대를 할 가능성이 46호분에게서 더 느껴진다라고 리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윤종신님의 워딩도 좀 마찬가지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56호는 오늘 잘한 것 같다라는 말은 오늘 무대는 굉장히 잘했지만 이후 무대에서는 어떨지 모르겠다라는 의미였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코드 쿤스트 님의 말처럼 오늘 잘했으면, 당일 무대에서 잘했으면 그날 잘한 사람이 선택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것도 정답이죠. 그러나 사실 이런 서바이벌 방송, 이제 경연 방송에서 당일 무대 퍼포먼스만 가지고 투표를 받는 것이 사실 당연하지는 않아요. 싱어게인의 시즌 1, 2에서도 그랬고 아이돌 오디션 방송에서도 그런 식으로 선택을 받아오지 않았거든요. 그때 무대를 잘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심사위원들이 선택을 할 때는 이후 무대의 가능성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기도 했었어요. 특히 심사위원분들은 이 방송을 이끌어 나가는 사람들이어서 그냥 그 무대만 평가하는 게 아니라 방송도 만들어가고 방송도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무대를 잘한 사람보다 싱어게인이라는 방송을 통해서 새로운 스타를 발굴을 해서 방송을 해나가면서 성장을 해나가는 아티스트라던가, 아니면 이후에 더 시청자분들에게 놀라운 영상들을 남길 수 있는 아티스트들을 시청자들이 오래 볼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그러한 선택을 많이 해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특히 이 방송을 잘 아는 윤종신 님이 그러한 기준을 우선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거는 각자의 기준이 다른 거예요. 코드 쿤스트 님은 기준이 본인의 기준으로 맞는 거죠, 그게. 그래서 서로 의견 충돌을 하고 토론을 해서 결정이 된 거예요. 근데 방송은 해당 장면들이 편집이 돼서 나왔지만 코드 쿤스트 님이나 뭐 백지영 님 등이 윤종신 님이 나이가 많다고 해서 의견을 양보할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럼 저기에 뭐 임재범 님도 있잖아요. 그럼 다 임재범 님 의견으로 하지. 그리고 이전에 그 똑같이 66호 님과 68호 님으로 그 4대4가 나뉘었을 때는 다시 선택을 할 때 윤종신 님의 선택과 반대로 되었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임재범 님과 윤종신 님과 코드 쿤스트 님도 같은 의견이었거든요. 근데 상대방 의견으로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윤종신 님이 막 나이로 의견을 관철시킨다는 건 맞는 이야기로 생각은 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저분들 모두 방송쟁이들이에요. 프로 방송러예요. 그러니까 방송에서는 저렇게 다투는 장면도 화제를 끌어내기 위한 연출이 포함되니까요. 저는 지금 뭐 선미님의 평가도 여러 말들이 나오고 있지만 저는 저 자리에서 선미님이 본인의 의견을 고수하는 모습도 멋지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다른 분들이 임재범님의 평가에도 그냥 듣고만 있지 말고 너무 어려워하지 말고 의견이 다르면 부딪혀가면서 토론을 하는 걸 바라고 있어요. 각자 자존심들이 있는 음악가들이에요. 저렇게 의견 충돌도 하는 장면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이 방송을 저분들이 그냥 출연료 받고 대충 방송하는 게 아니라 심사위원분들도 진심을 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각자 좋아하는 참가자들이 생기고 그들을 선택하려고 어필하고 자기 주장을 할 거예요. 심사위원분들이. 그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러라고 있는 심사위원분들이니까요. 저도 방송을 보면서 제가 좋아하는 참가자들이 생기면 그 이유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좀 이해하시면서 방송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오늘도 방송을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4라운드예요. 여기서 10명이 선택이 되겠네요. 지금 4명이 한 조가 되어서 이제 4팀으로 경연을 하는데 그 같은 조에서 잘한 2명이 진출을 확정하고 나머지 멤버분들이 패자 부활전을 한다고 합니다. 먼저 8호, 46호, 16호, 59호님이 같은 조가 되었네요. 먼저 8호님이 이소라님의 처음 느낌 그대로를 노래합니다.
개인적으로 파로님의 호흡 밸런스를 좋아해요 저는.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 보컬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방송은 보정이 많이 되어 있는데 아마 오늘 무대는 현장에서 소리가 굉장히 많이 흔들렸을 것 같거든요. 지금 파로님이 도입부에서 쓰시는 창법과 중음 이후의 창법이 달라요. 근데 요게 의도를 했다기보다는 뭐 의도도 있긴 한데 일단은 도입부의 창법을 본인이 원하는 색깔인데 이 창법으로 높은 음을 그대로 연결시키기가 어려워서 이원화해서 부르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요 두 개의 창법의 연결성이 지금 떨어져요. 그리고 어쩔 때는 연결해서 이어지는 음의 구간에서 이 두 개가 연결돼야 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소리가 이제 불안해지는 거거든요. 지금 각기 다른 두 개의 창법이 따로따로 장점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한 곡에서 연결시켰을 때 억지스러운 부분이 나온다는 것이 큰 문제예요. 근데 이 부분을 본인이 알고 계시니까 노래에서 이 창법 전환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신경을 쓰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노래에서 하나의 연결된 감정이 만들어지기 좀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제 생각에는 말씀드렸듯이 도입부의 소리가 만들어낸 소리거든요. 이쪽 위쪽 공간으로 사랑해 사랑해 약간 허스키하게 내시려고 하시는 거죠. 사랑해 이렇게 내시는데 이 소리로 고음부를 만들긴 어려워 보여요 지금 방식으로. 근데 원래 본인 음색이 특별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이거를 만들어내시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한 곡에서 안정성을 위해서는 지금 원래 고음에서 내는 소리를 그대로 저음으로 끌고 와서 연결을 시켜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좀 너무 차이가 나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마지막 부분에서 그대로가 본인 소리인데 그리고 다시 넣어서 사랑은 바로 바꿔버리시거든요. 제일 마지막 부분. 이 두 개를 서로 비슷한 부분까지는 끌어와서 연결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다음은 46호님이 2NE1의 내가 제일 잘 나가를 노래합니다. 이런 노래도 편곡을 잘하면 어필이 되겠죠. 생각보다 이렇게 노래하다가 랩하다가 노래하는 게 엄청 어려워요. 오늘 노래도 잘하셨고 랩도 잘하셨고 리듬감도 좋았어요. 근데 오늘도 적당한 음의 높이에서는 소리를 딱 잡아서 내시는데 음이 좀 높아지면은 소리에서 파워가 약간 부족하네요.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은데 그러나 R&B의 기교도 굉장히 정확히 뛰어나게 하시거든요. 근데 다만 이게 본인이 랩과 노래를 같이 하느라 본인은 엄청 힘들었을 테고 실제로 굉장히 고난이도를 잘 하셨는데요. 보는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똑같은 속도로 계속 달리는 느낌만 들어서 오히려 임팩트가 약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 16호님이 자이언티님의 눈을 노래합니다. 아 근데 의자가 너무 낮은 거 아니야? 전 의자가 무거워서 내려간 줄 알았어. 고품격 재즈 무대를 감상할 수 있었어요. 정말로 눈이 내리는 느낌이 들어서 몸이 막 추워지는 느낌까지 들었어요. 뭐 실제로 제 방이 춥긴 합니다만. 이 무대도 와우 포인트가 없어서 밋밋하게 느껴지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히려 본인은 이렇게 숨을 죽인 상태에서 소리의 기술로만 승부를 하려고 편곡을 하신 것 같은데요. 소리가 막 던져질 것 같은 순간에도 계속 당기시면서 밀당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들으면서 재미있었어요. 근데 당연히 이렇게 소리의 디테일로만 승부하시려면 소리를 조금 더 딱 모아서 부르셨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약간 풀려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충분히 좋았다고 생각을 하고 이거 제가 눈 감고 들으면서 들은 생각인데 싱어게인이라는 방송이 가지는 힘이 이런 거예요. 왜냐면은 싱어게인에 나왔을 땐 엄청 인기 있다가 이 방송이 끝나면은 그렇게 주목 못 받는 가수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이제까지. 뭐 이번 시즌에도 분명히 그럴 텐데 그게 왜냐면 어쨌든 싱어게인 방송을 보면 여기서 다양한 가수분들이 나와서 좋은 무대를 한꺼번에 하니까 무슨 컴필레이션 앨범처럼 그냥 이 방송 한번 2시간짜리 보면은 여러 좋은 무대를 본인이 찾지 않아도 추천해서 듣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좋은 플레이리스트 채널에서 음악 재생하는 것과 같죠. 그러니까 이때는 이러신 분 음악도 들어보고 저런 분 음악도 들어보고 되게 잔잔한 노래도 신나는 노래도 평소에 본인이 안 듣던 노래도 들어보면서 이것도 괜찮네. 이것도 이런 느낌이 있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건데 이 방송이 끝나서 이 각자의 노래만 들었을 때는 약간 부담이 있는 거죠.
이 개인의 아티스트의 음악만 들었을 때는 단점들이 많이 보이는데 이렇게 여러 무대가 연속해서 한 방송에 나오면은 그중에 한 무대니까 이거는 그냥 3-4분 정도? 이런 좋은 음악도 있구나 정도로 감상할 수 있는데 이걸 메인으로 선택했을 땐 다른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16호 님도 이렇게 싱어게인 안에서 하나의 무대로 나오니까 장점을 많이 알게 되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아마 이런 가수분들이 그냥 평소에 개인 음악을 하고 계셨을 때는 안 들으셨던 분들도. 근데 이렇게 하면서 또 개인 음악도 듣게 되는 분들이 조금씩 늘어가는 거겠죠. 이렇게 되면 16호 님은 탑 10에 진출 확정이네요.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59호 님이 조용필 님의 단발머리를 합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성량이 엄청 크실 거예요. 특히 저 스크래치 보컬을 쓸 때는 서양 로커 못지않은 파워를 내시거든요. 그리고 연주를 너무 쉽게 하시고 노래도 완전히 몸에 배어있는 창법이 있으시죠. 근데 쪼가 진짜 너무 많아서 이게 연륜이시긴 한데 이렇게 모든 쪼를 다 습득하셔서 다 사용하시는 분도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서 저는 재밌는 것 같아요. 소리를 이제 직선으로 음정을 마디를 직선으로 내는 법이 없죠. 이렇게 노래를 많이 하신 분 현장에서 라이브를 많이 하시는 분이 이렇게 감아서 계속 당겨서 내니까 근데 모든 부분을 그렇게 하시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호불호가 강하기도 하지만 그것도 하나의 본인의 개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개성의 시대니까요. 좋은 라이브였어요. 이게 그 46호 님과 59호 님이 지금 동률이거든요. 그래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러면 저는 46호 님이 선택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아무래도 지금 59호 님은 윤종신 님과 아는 사이인데 이렇게 딱 중요한 상황에서 선택을 받을 때 59호 님이 선택을 받으면 약간 논란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 정도는 심사위원분들도 의식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종신 님이 46호 분을 밀지 않을까? 여기서는 46호 님이 진출을 확정 지었어요. 다음은 66호, 47호, 49호, 60호 님의 대결이네요. 66호 님이 김광진 님의 동경소녀를 노래합니다. 이게 이상한 소리가 아니라 노래를 할 때 혀의 움직임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소리를 입에서 이제 공명을 시키는데 그럼 이 공간을 공명시키는 건데 이 공간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이제 혀가 움직이잖아요. 혀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 공간의 모양이 바뀌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작아지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갈라지고 그러니까 그럼 공명되는 소리가 달라지잖아요. 근데 정말 혀를 잘 사용하는 가수예요. 66호 님은. 지금 필요할 때 혀를 살짝 말았다가 탁 튕기면서 소리를 탁 증폭시키는 기술들을 계속 잘 쓰거든요. 제가 이전 그 라운드에서 66호 님이 다음 라운드에서는 이제 서정적인 곡을 선보일 찬스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기존과 비슷한 스타일을 하긴 했어요. 근데 그래서 지금도 너무 잘 하셨지만 이런 무대가 반복이 되면 지금 너무 깔끔하게 정리된 느낌만 들어서 본인의 색깔은 약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라운드에 이제 올라가시면 이제는 그냥 한번 다 내려놓고 절절한 곡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올라가실 것 같은데. 다음은 47호 님이 이소라 님의 그 6번 트랙 6를 노래합니다. 싱어게인에서 이소라 님의 노래를 많이 듣게 되네요. 이소라 님이 얼마나 대단한 아티스트였는지를 새삼 다시 생각하게 되네요. 편곡이 좀 CCM 같은 느낌으로 시작을 하네요. 좀 어려웠어요. 이거 사실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47호 님이 아직 보컬의 이런 기술적인 실력만으로는 다른 참가자들과는 차이가 많이 나요. 특히 이번 곡은 음이 좀 높아서 그런지 공간과 호흡의 컨트롤이 거의 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이 47호 님이 가진 장점은 울림이었거든요. 청아한 울림을 만들어내시는 건데 이번 노래는 처음 도입부부터도 울림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요런 스타일을 의도하셨는지도 모르겠지만 장점이 많이 보이진 않았던 것 같아요. 쭉 그쵸. 사준다는 게 진짜 힘내지. 맞아요. 이거 여기서 울림을 하나도 없었어. 이렇게 가셔야 되는데 이렇게 가셔서 그 처음에 시작할 때 49호 님이 윤상 님의 넌 쉽게 말했지만을 노래합니다. 근데 진짜 신승훈 같다.
눈빛. 신승우님 AI로 이 노래 만든 것 같아요. 요즘 AI 보컬로 다른 노래 커버 많이 만들잖아요. 차가운 운 이렇게 밀어서 딱 악센트 줘서 끊는 그 신승우님의 특유의 창법이 있거든요. 그거를 굉장히 잘하시네요. 그리고 49님이 연주도 참 잘하시네요. 사실 저는 이번 편곡은 약간 애매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뒤에 가서 이제 연주로 살리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사실 49호님도 우승 경쟁에 들어갈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이제까지 이런 스타일은 너무 비슷하고 심심한 무대만 할 것 같았는데 어쨌든 이번까지는 디테일이 살아서 듣는 재미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스타일로 이제 탑10 하고 파이널, 그러니까 2번 정도는 더 해도 경쟁력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49호님은 약간 방송용 가수의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김필님처럼 기존의 명곡을 편곡해서 부를 때는 매우 잘하는 가수. 그러니까 불후의 명곡 같은데 나오시면은 좋은 그 모습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분들이 본인 노래를 할 때는 색깔이 오히려 약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뭐 그건 이 방송 안에서는 상관이 없으니까요. 저는 이런 스타일이 싱 어게인에서 우승을 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 무대를 보고 들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은 60호님이 김한선님의 피에로는 우리를 보고 웃지를 노래합니다. 아우, 미사를 카페 온 것 같다. 베이스를 직접 치시면서 노래를 했는데요. 베이스 위주로 편곡이 된 버전은 재미있었고 좋았는데 사실 보컬이 좀 약해진 느낌이었어요.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베이스의 연주에 따라서 곡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똑같은 리듬으로 반복이 되다 끝나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60호님의 저런 무덤덤한 듯한 음색이 이런 스타일의 편곡에 잘 묻어나거든요. 근데 서바이벌의 경연곡으로는 너무 와우 포인트가 없는 느낌이었어요. 이 곡의 포인트는 누구나 알고 계시지. 난 차라리 이거잖아요. 근데 이 부분조차도 그냥 스쳐 지나가듯 쓱 부르셨던 것은 약간 큰 도전이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근데 저는 어쨌든 60호님이 요런 스타일의 곡을 녹음을 잘 이제 디테일을 해서 내신다면 플레이리스트에 넣을 것 같아요. 여기서는 49호님에 이어서 66호님이 진출을 확정했네요. 제가 66호님의 첫 무대를 보고 이 사람은 파이널에 갈 것 같다고 말을 한 다음에 이분의 실제 프로필을 온라인에서 찾아봤었어요. 제가 뭐 이분이 한국에는 소속사가 있을 수 있어도 혹시 일본은 없으면 일본 쪽에 좀 소개도 하고 활동을 도와드리고 싶었는데 근데 그때는 아직 온라인에 뭐 이름 나오시고 그러는데 SNS 같은 개인정보는 아무 정보가 없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분이 저번 라운드에 탈락할 뻔도 해서 제가 당황을 했는데 어쨌든 결국 탑10에 가게 되네요. 네, 현재 투표 순위는 1위가 68호님으로 변경이 됐어요. 58호님이 2위로 내려갔는데 근데 오늘 방송 이후에 49호님이 투표를 좀 많이 받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요. 근데 또 다음 방송에서 68호님과 58호님의 무대가 나오니까 그때 무대에 따라서 또 순위가 바뀌겠죠. 그래도 저는 아직까지는 58호님이 좀 유리하고 49호님이 경쟁에 가세한 느낌이 드는 상황입니다. 저는 또 다음 방송을 기대하면서 다음 주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